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기본문법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제어문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학습한 조건문 if, else if, 그다음에 if, else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과 사실 지난 시간 수업 때는 하지 않았는데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 조건에 의해서 분기하는 조건문이라고 한다면 반복문은 같은 블럭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반복문은 크게 for문하고 while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for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문을 반복할 건데 이 반복을 이 변수가 range, 범위 안에 있는 동안 반복해라. for문 안에 있는 이것을 문장 1, 2를 반복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반복문에서 반복해야 되는 이 문장들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반복해야 되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파이썬을 공부하실 때 파이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를 통해서 반복을 나타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을 쓸 때 우리가 for문에서 if문에서도 보셨는데 if 조건식하고 콜론을 찍었죠. 이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for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콜론을 이용해서 다음 문장들이 종속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잠시 보시면 레인지 여기에 보시면 반복을 하는데 반복의 범위를 이 레인지를 가지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인지의 형식을 보시면 레인지 가로 열고 닫았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레인지를 종료값 언제가 되면 이 변수가 이 종료값이 되면 반복을 종료해라 라고 종료값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안에 시작값과 종료값을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작값과 종료값, 이 시작이 종료값으로 가기 위해서 증가나 또는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증가나 감소에 대한 역할까지도 레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술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자, 화면에 보여지듯이 for 반복하는데 x라는 변수가 레인지 5번, 5번 반복해라. 무엇을 들여쓰기만큼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를, 즉 이 문장을 수행하면 밑에와 같이 프린트문이 5번 수행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습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i의 값이 1부터 10까지 변할 때 합계가 이렇게 누적의 합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반복문에서 레인지의 시작값과 종료값을 기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인지 안에서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더하고 이 i의 값이 11이 되면 끝나라 라는 의미에서 시작값과 종료값을 기술해 주실 수 있고요. 이때 sum이라고 하는 요 합계라고 하는 걸 저장하기 위한 sum이라는 변수는 계속적으로 어딘가에 누적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변수를 선언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초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메모리 안에 있는 기억 공간을 예약하는 것으로서 메모리는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들이 메모리에 왔다가 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메모리 안에는 따라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쓰레기 값이 저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확한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적 변수를 사용할 이 sum의 변수를 먼저 0으로 초기화한 후에 이렇게 sum에다가 i 값을 계속 저장하는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포문 안에서 들여쓰기가 이렇게 두 문단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반복을 하는데 이 두 문단, 들여쓰기가 된 이 두 개의 두 문단을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printf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퍼센트라고 하는 출력 변수들, 이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퍼센트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d가 두 개 있으니까 이 퍼센트 %d 두 개에 해당하는 변수 i와 sum을 계속적으로 이게 i가 되는 거고요. 이게 su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는 문장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레인지 범위를 바꿔가면서 결과값을 한번 도출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5의 배수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의 배수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시적 범위에서 5의 배수,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100에서 300 사이의 정수 중에서 5의 배수를 출력하는, 배수의 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100이고 300까지니까 종료는 301이 되었을 때 종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부터 301까지 5의 배수니까 100, 105, 110 이런 식으로 5씩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증가값을 5로 증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작이 100이었다가 sum에다가 i값 100을 더하고 sum을 출력을 sum을 더하고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가 요거 하나죠. 그러면 요 문장 이 printf는 for문하고 같은 들여쓰기가 아니니까 요거를 즉 몇 번? 300번 반복을 한 다음에 30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 다음에 요 문장을 만나면 기존까지 누적했던 sum에 대해서 출력하는 값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가 100일 때 sum은 100,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가 생략이 되면 101이 되는 건데 얘가 5로 증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105일 때 i가 105일 때 sum이 100이었으니까 이 100을 105하고 더해서 205하고 이렇게 더해서 누적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5의 배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문으로 5의 배수, 즉 5의 배수를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영어 문장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영어 문장을 inpu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x라고 하는 변수를 word까지, 그럼 아까 range 이런 게 아니라 word라고 하는 요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출력해라. x는 하나씩.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내가 I am happy라고 문자열을 입력했으면 이게 하나하나의 값으로 저장이 돼서 각각의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면 내가 읽어올 변수를 또 뭐 문자열로 선언해야 되고 문자열 배열을 선언해서 포인터를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이 간략하게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or문을 이용해서 800하고 900 사이의 수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닌 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5의 배수를 출력한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800에서 그러면 시작은 800, 종료는 901. 그 중에 레인지가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하나씩 증가하면서 4의 배수가 아닌, 즉 4가 되는 4의 배수가 되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력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얘처럼 이렇게 쭉 출력하다가 4의 배수이면 출력 안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럼 반복문을 800에서 901까지 하는데 밑에서 출력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if 내가 반복한 x가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 yes이면 출력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해서 실습 결과를 이렇게 저처럼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까지 하시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하면 뭐 이렇게
카운트라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요것들을 출력을 할 건데 범위는 800에서 901까지 그 다음에 i를 뭘로?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난 0이면 프린트하고 카운트 시켜라. 몇 개가 출력이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카운트 함수, 요 공백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완성시켜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을 텐데 한번 코드를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자, 나머지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퍼센트 이게 모듈러 연산자다라고 보셨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나머지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이건 몫을 보는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건 나머지가 얼마인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자, not 0이면 앞에서처럼 프린트 해야 됐죠? 프린트하고 카운트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if, 카운트 이거는 왜 카운트를 한 거냐면 앞에 보시면 여기 몇 개씩 찍었냐면 10개씩 한 줄에 10개씩 찍었어요. 카운트 변수를 쓰지 않으면 얘가 한 줄로 쭉 찍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줄에 10개씩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었을 때 카운트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10개를 다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아무것도 찍지 말고 밑으로 내려줘 라고 하는 거 요 공백 계획 문자를 하나 찍어 가지고 다음으로 내려주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수행해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번복문을 해봤고요. 이거는 9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구단을 이렇게 2단을 출력해라, 3단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완성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완성시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단을 몇 단으로 할 건지 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본 것처럼 9까지니까 10까지 1씩 증가시키면 되고 요거 9구단을 출력하는 건 단하고 i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출력문까지 출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9구단 출력하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단을 아까 전에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는 거 있었죠? 그 입력받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 간단하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구현이 완성이 되셨나요? 자, 한번 보시면 input문을 이용해 가지고 단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단이라는 변수를 이와 같이 9구단에서 값을 9구단을 계산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9구단 전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구단 전체를 출력하려면 가만히 보시면 2단부터 3단, 4단, 9단까지 단이 반복이 되어야 할 거고요. 2부터 9까지. 그 다음에 각 단 안에서는 1부터 9까지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문, for문을 가지고 반복을 한다고 했는데 for문 하나에서는 2단부터 9단까지 반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각 단이 2단에서 3단이 되기 전에 2단이 만들어지면 이 2단에서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3단으로 넘어가서 다시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2번 쓰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 i라고 하는 변수는 2부터 10까지니까 2부터 9까지 9단을 반복할 거고요. 10이 되면 끝나는 거고 j는 1부터 10까지니까 1부터 얘는 9까지 얘는 2부터 9까지 단과 반복 1부터 9까지 그리고 i하고 j를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i하고 j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별표 이렇게 앞에서처럼 요거 출력해라 요거 나타내는 거니까 뭐 별 의미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러면 얘가 처음에 i가 2일 때 j는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10이 돼서 끝나면 10이 돼서 요 두 문장을 끝내면 다시 요 2가 3이 될 거고, 그쵸? 얘가 3이 될 거고, 다시 j는 아까 10에서 끝났다가 다시 1로 초기화가 돼서 다시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구단을 반복문으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